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문이 열린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38개 의대 교수들의 대표진은 오늘 밤 집단 행동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전국 38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모인 교수협의회가 잠시 뒤 온라인 회의를 엽니다. 면허 정지와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집단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와 별도로 22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는 내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 보니까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지금 벌써 다 받아가 들고 있던데. 법적 다툼도 시작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어겨 일방적으로 정원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 진료의 불편함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높은 의료의 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교수들이 아니라며 소송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또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게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마다 나눠 배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의 80%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먼저 배분하는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 후보의 사과 여부에 대한 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당 지도부 사이에서 공천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17년 문제의 목발 경품 발언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뢰에 다친 피해 군인은 MBC 취재진에 사과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피하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하루가 지난 뒤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 직접 사과는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일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오래전 발언, 이미 사과했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선 거짓 사과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공천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동료 의원에게 조폭을 거론하며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불교계를 비난하며 조계사 종무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그의 행적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민주당은 경선에서 패한 박용진 의원이 신청한 재심 결과를 본 뒤 결론을 낼 방침인데 시기의 문제일 뿐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들의 막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옹호한 조수현 후보에 대해서 광복회가 비판하고 나섰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청주 상당에 공천을 받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돈 봉투를 건네받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단호히 거절했고 즉시 그 자리에서 돌려줬고 또 적법하게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 처리했다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돈을 돌려줬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도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제기된 의혹이 공천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팩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객관성이 없는 거로 부족한 거로 봐가지고. 그런데 닷새 뒤인 오늘 공관위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 부의장 측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 제기되면서 지난 9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성 부족 결론을 내렸다는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성도 의심받게 됐습니다. 이번 공천 취소는 최근 공천자들의 막말 논란 등의 민심이 악화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대전 서구갑에 공천을 받은 조수현 후보는 과거 봉건적 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복회는 친일 식민사관을 넘어 일본 구구 세력의 망언에 가깝다며 국민의 대표에 뽑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고 조 후보는 친일파를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5.18을 폄훼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 유지 결정에도 당내에서 자진 사퇴 요구가 터져나오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단체들의 반발도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 광주를 포함해 호남을 찾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125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적 없었다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후 4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에 가깝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조사한 집값은 매달 0.2%에서 0.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6차례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125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 자료를 발표 전에 대통령 비서실이 받아보고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하향 요구 외에도 재검토 요구, 상승 사유 확인 요구, 현장 점검 지시 등으로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였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결과 사전 보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왜곡과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통계 탓에 국민들이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됐고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상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에게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던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사법기관의 시각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결코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적이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인천 지역 일선 경찰관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들은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 수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한 조직원의 휴대전화에서 경찰관 2명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각각 인천 부평경찰서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이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8일 인천경찰청에 두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알선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여부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 유출은 작년부터 10여 차례로 확인됐는데 해외에 있는 조직 윗선들이 국내로 입국해도 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명수배 정보를 빼준 걸로 보입니다. 경찰관이라도 수사 실무자가 아니면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는 건 불법입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일선 지구대에 근무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급도 경위 이하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팀장이나 과장급 간부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범죄 수사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두 사람을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한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착하게 된 경위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들의 가담 여부 등 추가 비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